당신은 사람 보는 눈이 필요하군요. 제26장 의견을 바꿀 권리. 여러분은 의견을 바꿀 권리를 자신에게 좀채 허락하지 않고 했던 말을 철회하는 것조차 힘들어 한다. 처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중에 가서 고려하고 찬찬히 성찰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언제나 자신에게 뒷걸음질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제 발로 고생길에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빨리 뒷걸음질로 나와야 한다. 누구나 자기 생각을 유예할 권리가 있으며 숨겨진 불행에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설령 본인이 처음에는 동의한 불행일지라도 말이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거 안 하기로 했어. 내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 이거 하기로 했어. 변명하지 않고 의견을 바꿀 권리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 아닌가. 가령 소비자는 15일 이내에 변심에 의한 반품과 환불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 변심의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추가 비용을 부담할 필요도 없다. 심리 조종자 앞에서 이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일 뿐더러 여러분의 우회적인 동의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 사람은 항상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쳐들어 오거나 막판에 가서 사람을 들볶거나 빠져나갈 수 없게끔 일을 다 꾸며와서는 발을 동동 구르거나 분별 있게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압박과 괴롭힘을 행사한다. 심리 조종자가 자기 기분대로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바람에 고생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그만하라고 말해야 한다. 인간은 일관성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심리조종 기법이 먹히는 거라고 본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모순이나 자기 분열에 빠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자기 내면의 혼돈과 싸운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정신을 놓아버릴까봐 두려운 것이다. 게다가 심리조종자는 당신이 자기 심기를 건드리면 이 말부터 내뱉는다. 미쳤군. 일관성 욕구에 가장 소름 끼치는 예는 밀그램의 실험이 아닐까. 연구진은 피실험자들에게 처벌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피실험자들의 복종을 실험했다.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도 아무 원한이 없는 타인을 거의 고문하다시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끌어냈다. 100명에서 72명은 점점 위험해지고 상식에서 벗어나는 처벌 과정을 끝까지 수행했다.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만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당신도 이런 실험에서 72명 가운데 한 명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형태의 조종에 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일관성을 포기하는 것, 특히 좀 제멋대로 구는 것이다. 심리조종 상황에서는 그런 태도도 요긴하다. 모두에게 좋은 얼굴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버릇없는 사람,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이면 뭐 어떤가. 특히
내 입으로 내뱉은 약속이 나를 조종하는 족쇄가 됐을 때 약속을 뒤엎는 게 뭐가 어때서 여러분은 훨씬 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건 나 자신이다. 정신의 기준들을 다시 잡는 과정은 여러분이 자신과 중대한 약속을 하면서 마무리된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방임하지 않겠다는 약속 말이다. 나 자신과 계약을 체결하자. 내가 제안하는 계약서는 바로 다음에 써두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 사정에 맞게 조금씩 고치거나 이런저런 요소들을 조합해서 딱 들어맞는 계약서를 만들어 보라.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나 자신과의 계약서. 나는 이제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고 고통 앞에서 나 자신을 팽개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나는 내 안에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한 사랑의 공간을 잘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로써 완전한 폐쇄와 완전한 개방에서 그리고 피해자, 박해자, 구원자 역할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나는 인간관계에서의 내 입장과 그 결과들을 온전히 의식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합니다. 나는 이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욕구, 바람,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하라.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기술들.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서 유용할 뿐더러 심리 조종자를 상대하기에 더없이 요긴한 자기 주장을 실천할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자기 주장을 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히기란 그리 쉽지 않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정상적이고 상대가 좋은 뜻을 품고 있다 해도 이보다 어려운 일이 없다. 어떤 대기업들은 면접 채용 단계부터 신입사원들에게 자기 주장 훈련을 시킨다. 그래야만 신입사원들이 회의에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자기 주장을 펼치고 감히 싫다고 말하라에서도 말했듯이 거절을 전혀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예를 들어 같은 날 두 군데서 초대를 받았다면 둘 가운데 하나는 거절할 수밖에 없다. 거절이 여러분의 한계선을 정해준다. 다른 사람들은 그 선을 알 권리와 필요가 없다. 심리조종자를 상대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면 이미 마지막 단계에 온 것이다. 이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다들 알다시피 뼈도 못 추리고 나가 떨어질 생각이 아니라면 해야만 하는 일이다. 이제 여러분은 이 상황에 어떤 것들이 관건으로 걸려 있는지 잘 안다. 심리 조종자와의 대화를 집중 훈련 워크숍으로 삼아서 자기 주장에 박차를 가해보자. 심리 조종자가 알아듣게 거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개발을 완수한 것이다. 이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왔으니 나머지 여정은 건강에 좋은 산책쯤으로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장비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아이젠, 등산모, 피켈 등 성능 좋은 등산 장비 일체를 갖춰줄까 한다. 일단은 여러분이 부딪히게 될 어려움의 성격부터 얘기해보자. 심리조종자 앞에선 왜 거절이 힘들까? 심리조종자는 부담스럽고 고집이 세며 위협적인 사람이다. 그는 여러분의 거절에서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발견하면 그걸 붙들고 늘어지며 여러분을 심각하게 괴롭힐 수도 있다. 앵간히 딱 부러지게 싫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절을 거절로 접수하지도 않는다. 그는 당신이 약해지는 듯한 부분을 전방위로 공략할 것이며 뭔가 빈틈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코 싸움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조종자도 최소한 당신이 취하는 입장의 약점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재주만큼은 놀랍다. 그는 예상 가능한 반박들을 완벽하게 처리한다. 당신이 변명하면 그 사람은 당신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당신이 싫어라고 했어도 심리조종자는 싫어가 머지않아 좋아가 될 거라 생각한다. 괴롭힘. 더 고약한 노릇은 당신의 거절이 너무 서툴고 모호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흥분하고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복종시킬 욕심에 불탄다는 것이다. 일례로 성추행 상황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도 자기가 하는 짓에 성적으로 흥분하고 괜히 거부하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당신은 그 사람과의 성관계에 관심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는 것뿐이다. 그 사람은 당신을 보고 미쳤다는 둥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당신이 김칫국을 마시는 모양이라는 둥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대겠지만 어쨌든 추행은 중단될 것이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라면 그런 일을 조용히 덮고서 그 직장에 계속 다닐 꿈도 꾸지 마라. 당신은 자기 자신을 지켰을 뿐이지만 상대는 자기 나르시시즘에 입은 상처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성적 괴롭힘이 지속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도 파괴적인 처사다. 심리조종자는 확고부동하고 특단의 조치까지 각오한 거부 앞에서만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이다. 심리조종자는 확고부동하고 특단의 조치까지 각오한 거부 앞에서만 뒷걸음질을 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실언은 더없이 고집스러워야 한다. 여러분은 불굴의 의지로 버텨야 하고 눈꽃만큼도 여지를 주지 않는 겁으로써 심리조종자를 떨쳐내야 한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 불성실. 심리조종자는 간교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언제나 불성실하기 짝이 없다. 그 사람은 촉박함을 앞세워 압박을 가하고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기고 자료를 바꿔서 여러분을 함정에 빠뜨린다. 그 사람이 늘어놓는 정보나 자료만 봐서는 거절할 이유가 하등 없을 것 같다. 야, 이거 너한테는 대박이야.
내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나한테는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 네가 잘 되길 바라니까 이 건을 들고 온 거야.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일이야. 자, 빨리 결정해. 기회는 지금뿐이다. 네가 싫다고 하면 난 두 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야. 자, 탈탈 털리는 기분 괜찮은가? 거절을 할 줄 몰라서 비극적인 사태를 맞는 경우는 정말 흔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 속아서 결혼했다. 사기를 당해서 빚을 떠안았다. 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고백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위험을 의식했으면서도 거절할 도리가 없어 곤란한 상황을 자초했다. 심리 조종자에게 거절을 표명한다는 것은 일견 솔깃하게 들리는 그 사람의 제안에 숨겨진 흉계, 계략, 함정을 감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이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충분히 멀찍이 물러나 사안의 긴급성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다. 자기 느낌을 믿어보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건들이 좋다면 대개는 결코 믿으면 안 되는 조건들이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 정보를 수집하고 함정을 간파하라. 계약서 하단에 깨알 같은 글씨로 들어가 있는 조항들도 빠뜨리지 않고 숙지해야 한다. 분노 발작. 유아적 전능 환상에 정체되어 있는 심리 조종자는 본인의 좌절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 그는 자기 뜻을 거스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수틀렸다 하면 개거품을 물고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는 안갚음을 하려든다. 따라서 당신이 그에게 싫어라고 말했다면 그를 좌절시킨 셈이므로 무서운 눈초리, 분노 발작, 보복이 따라올 것이다. 심리 조종자의 위협적인 시도에는 코미디 같은 데가 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꿋꿋하게 버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조장하려 할 것이다. 어린내가 한바탕 떼를 쓰는구나 라는 눈길로 그의 분노 발작을 바라보라. 어린내가 한바탕 떼를 쓰는구나 라는 눈길로 그의 분노 발작을 바라보라. 게다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여러분이 그를 더 자주 도발해서 분노 발작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주장을 점차 더 잘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잘 기억하라. 어린애는 크게 때를 쓰고 나면 얌전하게 말을 잘 듣는다.